자, 패키징 공정에는요, 크게, 목적, 그 다음에 웨이퍼 다이싱, 다이 접합 와이어, 솔더볼, 마킹, 그 다음에 트리밍, 패킹, 외관 검사,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 기술에서는 리드 프레임 패키지, 볼그리더러리 패키지, 메모리 소자 패키지, TSV 기술,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자, 패키징을 한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칩과 전자제품 메인보드 휘루폭의 차이가 존재하고요. 물리적, 화학적 충격에 손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휘루에 연결되어야 또 반도체 칩이 기능을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패키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반도체 패키징 목적은요, 칩에 필요한 전원 공급, 그 다음에 칩과 메인 PCB 간의 신호 연결, 그 다음에 열 방출, 그 다음에 칩을 보호하는 기능. 이렇게, 이런 목적 때문에 반드시 그 패키징을 해야 되는 거죠. 반도체 패키징을 할 때 구성 요소를 보면요, 기판, 칩을 실장하는 용기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PCB, 프린트 서킷보드, 인쇄이로 기판, 그 다음에 그 칩과 기판 사이를 연결하는 금속선, 와이어 본딩, 여기 이제 와이어 본딩이죠. 그 다음에 여기 솔더볼, 또 한 가지는 이제 와이어 본딩도 있고 솔더볼을 통해서 연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솔더볼, 기판과 메인 PCB를 연결을 하는 게, 요게 이제 솔더볼, 요 공정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칩하고 외부 핀하고 연결하는 방법이 와이어 본딩을 해서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솔더볼을 통해서 연결하는 방법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몰딩 컴파운드. 최종 제품을 이렇게 플라스틱. 보통 우리가 플라스틱을 많이 씁니다. 플라스틱을 통해서 성형을 하는 게 몰딩 컴파운드죠. 반도체 패키징 할 때 순서를 보면 웨이퍼를 준비를 하고요. 백그라인딩 되는 웨이퍼, 다이싱 잘라냅니다. 그런 다음에 다이를 부착을 하고요. 리드 프레임이라든가 이런 쪽에 부착을 하고 또는 솔더볼을 부착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와이어 본딩을 하거나 또는 솔더볼을 이제 부착을 하는 공정을 거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몰딩, 에폭시 몰딩 컴파운드는 몰딩, 그 다음에 이름을 새기는 마킹, 그 다음에 패키지를 개별적으로 잘라내는 절단, 소잉 공정, 그 다음에 패킹, 포장 공정,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웨이퍼 준비, 웨이퍼 절단, 다이 부착, 본딩, 솔더볼 부착, 그 다음에 솔더볼, PCB에 솔더볼 부착, 그 다음에 몰딩, 마킹, 절단, 패킹. 그래서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게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웨이퍼 다이싱 공정에 대한 거는 제목만 제가 이제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다는 거, 블레이드 다이싱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레이드 다이싱이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뭐 치핑이라든가 그 다음에 커프로스라든가 크랙이라든가 구조전수 이렇게 많기 때문에 최근에는요, 레이저 다이싱을 통해서 잘라내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거를 우리가 UV 레이저라든가 그 다음에 스텔스 레이저, IR을 이용하는 스텔스 레이저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이를 스텔스 레이저를 자른 다음에 다이 분리기를 이용해서 하나씩 이제 분리하는 거죠. 다이 접합 공정은 우리가 칩을 우리가 이제 리드 프레임에다가 붙이는 공정이죠. 그래서 크게 이제 우리가 와이어 본딩 방식이 있고 프리칩 본딩 방식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다이 접합을 할 때는 우리가 접착제를 이용하는 어드시브, 그 다음에 용접 방식을 이용하는 유테틱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어드시브 방식은 접착제, 에폭시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필름을 이용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테틱 방식은요, 우리가 용접으로 접합하는 방식이에요. 용접으로 접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뭐, 제조 단가가 좀 비싸고, 여러 가지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쓰는 용도가 조금씩 틀리다는 거. 다이 접합을 할 때 불량이 많이 생기죠. 크랙, 갈라진다든가, 긁힘이라든가, 떨어진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고요. 와이어 본딩 할 때는 우리가 주로 골드 와이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골드가 제일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재료죠. 와이어 본딩 방식에도 열압착, 그 다음에 초음파, 그 다음에 열초음파 방식이 있는데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열초음파 방식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게 이제 골드 와이어 방식이죠. 그래서 칩 쪽에는 우리가 이렇게 볼 본딩을 하고요.
반대편 리드 프레임 쪽에는 우리가 끊어내는 스티치 본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알루미늄을 가지고 할 때는 볼 형성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때는 우리가 웨지 방식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예. 범프는 말씀드렸다시피 와이어 본딩을 대체하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플립칩 공정을 진행을 할 때 하는 거고요. 예. 우리가 범프를 만들기 위한 기술이죠. 그래서 주로 범프는요, 뭐 재료는 금이라든가 솔다, 예, 주석과 납, 은 화합물인 솔다를 많이 쓰는 거죠. 이게 이제 기존 와이어 본딩이고요. 이게 플립칩 범프를 이용한 플립칩 범프 공정이 되겠습니다. 예, 솔다볼 공정을 말씀드렸듯이 솔다, 칩에다가 예, 솔다를 올리는 공정이고요. 예, 범프의 재료는 말씀드렸다시피 예, 주석, 납, 은 화합물을 많이 쓰게 되죠. 예, 솔다볼 공정에 대한 프로세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더필을 이제 솔다볼 한 다음에 그 사이사이를 메우는 거죠. 예, 저런 수지를 이용해서 메우는 게 예, 언더필 공정이 있고요. 요거 이제 말씀드린 플리치 패키지 기술은 아까 솔다볼을 올린 칩을 거꾸로 붙여서 예, 이렇게 볼 형태를 올린 다음에 칩을 뒤집어서 PCB에다가 붙이는 게 예, 플리치 패키지 기술입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쓰이는 기술 중에 하나죠. 예, 여기 이제 솔다볼 다 한 다음에 솔다볼은 이제 인쇄이로 기판에 붙이는 기술입니다. 예, 인쇄이로 기판에다가 예, 기판 PCB 같은 기판 부분에다가 솔다볼을 붙여가는 공정이죠. 예, 요거는 이제 솔다볼 붙여가는 공정. 그 다음에 리플로우는 뭐냐면 그 솔다볼 같은 거를 붙인 다음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온을 가해서 납땜을 하는 거예요. 요거 이제 솔다볼 리플로우라고 그래가지고 대략 한 250도 또는 260도에서 약 여기 리플로우 존이 있죠. 45초에서 90초 정도를 하게 되면 납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붓는 거죠. 예, 그게 예, 리플로우 공정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솔더볼을 붙일 때 결함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논웨 오픈, 뭐 헤드인 필로, 비접촉, 그 다음에 댐납 브리징, 브리지드 조인트,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 조인트, 헤드인 필로, 이렇게 여러 다양한 분량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또 그 솔더볼 자체의 결함이 있어요. 디스칼라라든가 미싱 볼이라든가 에브노멀 피치라든가 예, 데미지드 볼 예,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몰딩 공정에서는 우리가 칩을 우리가 에폭시 몰딩 컴파운드로 감싸는 공정이죠. 주재료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플라스틱을 많이 쓰고요. 좀 고가의 제품인 경우에는 세라믹이라든가 메탈을 쓰기도 하죠. 근데 좀 비싸고 가공이 좀 어렵다는 장점이 있는데 몰딩 재료는 에폭시 몰딩 컴파운드 이 중에서도 이게 이제 열경화성 수지거든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우리가 플라스틱 플라스틱 재질을 가장 많이 쓴다는 거. 몰딩 공정 방식은요, 트랜스포 몰딩 방식이 있고, 컴프레션 몰딩 방식이 있는데, 컴프레션 몰딩 방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압력을 이용해서 페이스다운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트랜스포 몰딩 방식보다는 최근에는 컴프레션 몰딩 방식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될 게 이제 자재가 휘게 돼요. 몰딩 할 때 약 175도에서 상온으로 온도를 내릴 때, 이거를 이제 서서히 식혀야 되는데 갑자기 식히게 되면 에폭시와 실리콘 웨이퍼의 열팽창 계수가 달라서 자재가 휘는 휘임 현상이 발생이 되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킹을 해서 고유명칭, 제주일, 제품의 특성, 일련번호 이렇게 찍는 거죠. 이름을 새기는 게 마킹 공정이고요. 그 다음에 트리밍은 이제 각각 개별 반도체를 잘라내는 공정. 그 다음에 이제 패킹, 마지막에 포장 공정이죠. 제품을 이제 완전한 제품을 우리가 안전하게 포장을 하는 방법이 포장 공정이고요. 포장 공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습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습도를 머무게 되면 반도체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습도를 관리할 수 있는 게 HIC 카드고요. 또는 이거를 관리하는 규격이 MSL 규격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그 미국 그 반도체 표준화 기구인 제대기에 이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 규격에 따라서 우리가 반도체 제품 포장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베이크는 뭐냐면 만약에 수분이 있다. 그러면 이제 약 125도씨에 베이크에서 24시간 이상 수분을 없애는 거죠. 그런 다음에 써야 된다.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외관 검사.
외관 결함 여부를 자동으로 검사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다양하게 볼 형태의 변형이라든가 볼 빠짐이라든가 볼 위치라든가 그 다음에 마킹 외관에 문자가 뭐 혹시 뭐 빠진 거라든가 이상이 없는가 이런 거를 검사하는 게 외관 검사고요. 최근에는 보통 머신 비전 기술을 사용을 해서 뭐 가시광선이라든가 여기 엑스레이를 통해서 테스트를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